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QDA인데요. 이제 그거예요. 이제 LDA 같은 경우가 LDA가 우리가 각 클래스별로 평균은 다르지만 그 모든 클래스의 베리언스를 공유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QDA 같은 경우에는 그 베리언스도 클래스별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디스크리먼트 펑션을 이제 풀어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 보면 이게 쿼드라틱 펑션이 나오죠. 그쵸? 이건 지금 이제 뭐냐, P가 프레딕터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벡터가 나오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디스크리먼트 펑션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시전 바운드를 쓰면은 게 나와요. 그게 약간 조금 더 이제 비선형인 디시전 바운드리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디시전 바운드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쿼드라틱 피팅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LDA에서는 시그마 할 때 그냥 모수가 그냥 채워야 될 게 그냥 요거였는데 얘는 쿼드라틱은 각 클래스별로 그걸 다 피팅해야 되니까 개수가 좀 되게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LDA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QDA는 이제 그거죠. LDA에 비해서 더 가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커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덜 유연하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게 적을 경우에는 모델의 분산이 굉장히 좀 클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반면에 실제로 디스크리미넌트가 비선형이면은 뭐 QDA를 사용하면서 모델의 바이어스를 줄 수 있죠. 뭐 이런 다 아는 얘기고 새로울 건 없습니다. 뭐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요거 시그마 K 추정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클래스 내에서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거예요. 얘는 어 펍 이제 보라색 라인이 베이지 디시전 바운드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실제 분산 그러니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다 알적에 그릴 수 있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정답을 보시면 돼. 보라색線이 정답이고 이제 요거 뭐냐 초록색이 QDA이고 그다음에 파란 점선이 그거예요. LDA인데 실제가 좀 실제가 선형에 가까운 경우에는 LDA가 낫고 실제가 비선형일 경우에는 QDA가 더 낫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면은 이제 얘를 한 보면은 이것도 동그라미 좀 그려보면은 얘나 요거는 지금 이제 분산이 이제 되게 비슷한 경우잖아. 그쵸? 분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게 선형으로 이렇게 나온 LDA 가정이 좀 되게 잘 맞는 거죠. 근데 얘는 보면은 요 놈이 좀 더 커버하는 범위가 크잖아? 얘는 둘 다 콜레이션이 파지티브인데 얘는 또 X1, X2 콜레이션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좀 비선형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이래가지고 바이언스 밸런스 트레이드오프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봤는데 뭘 봤냐면은 처음에 KNN을 봤고요. 2장에서. 2장에서 KNN을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로짓이랑 LDA랑 QDA를 봤어요. 그 서머리 하면은 음, 이거야. 로짓이나 LDA나 둘 다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선형 변환한 discriminant 펑션의 선형 모수 추정이란 점에서 뭐 되게 유연하죠. 유연하다는 거는 그거 모델의 분산이 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연하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달라질수록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가정이 다르죠. LDA는 각 클래스에서 XA 분포가 정규 분포임을 가정하죠. 그쵸? 정규 분포에다가 클래스별로 분산은 똑같고. 이 가정이 맞을 경우 LDA 성능이 좋지만 아니면은 뭐 이런 가정이 없는 로지스도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KNN은 이거는 베이직 클래시파이 빈모수 추정이에요. 그쵸?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이 펑션 형태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안 넣고 그냥 빈모 추정을 뭐가 가까운 점들에서 K 몇 개의 뭐를 보니까 이때 주변에 몇 개의 점을 볼 것인가에 따라 이게 뭐냐면 스무딩 팩터죠. 스무딩 팩터. 굉장히 뭐 유연할 수도 있고 경직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QDA는 이제 로짓이랑 LDA랑 KN은 얘는 이제 디시전 바운드랑 선형이겠죠. KN은 뭐 이럴 거예요. 근데 QDA는 이렇게 쿼드라틱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QDA이 중간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사례별로 뭐가 더 좋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사례별로 어떤 게 좋은지 되게 아저씨가 사례를 되게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를 조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케이스가 6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6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이런 에러 레이트를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거 제가 다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교재에 캡처 떴어. 그냥 귀찮아가지고. 자, 20개의 옵저베이션이 20개예요. 자, 자료가 20개 있고 클래스는 2클래스예요.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자, 각각의 클래스에서의 각 클래스별로 이 20개 있는 거고 각각의 클래스에서의 옵저베이션은 uncorrelated random normal variables with a different mean in each class. 딱 봐도 이거 LDA죠. different mean in each case고 랜덤 노멀이니까 LDA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left hand 패널 그래서 얘는 이제 LDA가 좀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시나리오 1에서 이 보면 이 에러 레이트인데 LDA가 제일 이제 성능이 되게 좋았죠. 그럼 이제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근데 KNN은 거기 비해서 KNN은 되게 좀 열심히 잘 못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로짓은 또 LDA랑 되게 비슷했죠. 왜냐면 로짓이나 LDA나 둘 다 똑같은 선형 방법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디시전 바운드리의 선형이 왜냐면 이런 거잖아.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이게 지금 그거잖아. 이게 그거잖아. 각 클래스별로 X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디시전 바운드리라는 거는 KX는 얘는 결국에는 X가 줬을 때 각각 클래스의 확률 이런 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금 선형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0.5인 부분이 이렇게 선형으로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제 그러면 돼요. 이게 두 개 다 민만 다르고 똑같은 노멀에다가 분산도 똑같으면은 그냥 얘네 둘이서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각각 점에서 얘 두 개의 분포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얘네 두 개 다 똑같으면은 각각의 점에서 그냥 이 둘 사이에 직선거리에 예를 들어서 직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충 직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하나가 되게 넓었잖아요. 그리고 이 분산이 되게 달랐고 그러면은 이 선형보다는 이렇게 비선형으로 좀 그어지겠지.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1은 이렇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 1이랑 케이스는 똑같은데 이게 코릴레이션이 조금 있어요. 코릴레이션이. 그러면은 이제 코릴레이션 있는 경우에는 어떠냐? 근데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X하고 Y하고 코릴레이션이 있든 말든 결국에는 멀타베리의 노말이고 두 개의 시그마 베타 시그마가 이제 두 개의 두 변수 간에 그러니까 두 클래스 간의 거식이 걔가 뭐라 해야 되지? 두 전기 분포의 시그마 행렬이 공분사 행렬이 똑같으면은 결국에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LDA가 성능이 좋을 거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1, 2 같은 경우는 핵심은 뭐다?
자, K가 주어졌을 때 X가 노말이다.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거는 시그마가 같다. 이런 경우에는 LDA가 잘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다음 경우는 3번은 뭐냐면은 X1과 X2가 이제 T 분포에 따라서 된 거야. T 분포에 따라서 된 거야. 그래서 T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노말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T 분포는 여기에서 아웃라이어 더 많은 애들이에요. T 분포는 좀 더 이렇게 평평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아지면 노말로 가겠지만은 이 T 분포를 쓴다는 거는 이제 정규 벨 쉐이프이긴 한데 아웃라이어가 좀 많다는 거예요. X1과 X2가. 그쵸? 그래서 이런 tendency to yield more extreme points.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decision boundary는 계속 리니어일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레임워크는 되게 잘 쓰이겠지. 하지만 LDA에서 가정하는 노말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 성능이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만족을 하는데 요거를 만족을 하니까 이렇게 선형으로 이제 그거 느끼시게 되는데 얘는 틀린 거예요. 얘는 틀린 거. 왜 얘를 만족하면은 그거 될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해봅시다. 왜 분포의 모양, 위치가 말고 모양, 즉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 똑같으면은 왜 분포의 그거 똑같으면은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얘랑 이렇게 있는데 얘는 낮은 산이야. 그쵸? 얘도 똑같은 산이야. 이렇게 똑같은 산이 있으면은 요게 바운더리는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그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산이 더 높은데, 그, 더 높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더 뾰족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고도가 높으면서 나머지는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얘로 더 모여있는 거잖아. 점들이 다 얘로 다 모여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더 이쪽으로 이동하겠지만은, 이게 계속 선형인 거는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런지 엄밀하게 막 수학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지시 성능이 더 좋다. 그쵸? 뭐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논노말이니까 이제 논노말이니까 LDA 성능이 더 안 좋을 걸 예상할 수도 있고 또 논노말이니까 또 QDA도 이제 성능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비모스 추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비모스 추정 같은 애들은 KNN 값에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실제가 직선이니까 이게 이제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고 이게 K는 CB라는 거는 자 이게 스무딩 팩터를 그러니까 K의 개수를 어떻게 리샘플링 메소드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이건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지금 K는 비교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다음 경우에는 이제 논리니어한 경우예요. 논리니어한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는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르고 이제 코릴레이션은 0.5. 퍼스트 클래스는 코릴레이션은 0.5인데 세컨드 클래스는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다른 거죠. 그런데 노멀인데 시그마 행렬이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시그마 행렬이 달라. 그럼 QD 어썸션이 되게 맞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4 같은 경우에는 QDA 성능이 굉장히 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그쵸? 아예 QDA 쓰라고 주어진 시나리오니까. 근데 5번째, 5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에서 관측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얘가 언퀄리티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요거 시나리오 1이랑 되게 똑같죠. 시나리오 1이랑 되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the response were sampled from logistic function using 그러니까 그러니까 x1, x2를 이게 프레딕터로 하지 않고 프레딕터는 x1, x2로 안 하고 x1 제곱, x2 제곱, x1, x 요걸로 프레딕터를 삼아가지고 로지스틱 펑션을 내가 피팅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걸로 삼아가지고 요걸로 이루어진 로지스틱 펑션에서 그 응답 변수를 빼내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쿼드라틱한 그러니까 트루 모델이 인위적으로 쿼드라틱한 모습을 가지게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라틱 하기 때문에 노멀에다가 쿼드라틱 릴레이션십이니까 그거 있죠. QDA가 굉장히 성능이 되게 좋겠죠. 여기도 QDA가 성능이 되게 좋겠고, 그쵸?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비모수 추정 방법이 모수 추정, 실제가 쿼드라틱이니까 이런 선형인들보다 비모수인들이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이전 시나리오랑 비슷한데, 쿼드라틱보다 더 복잡해. more complicated non-linear function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모수 추정하는 방법이 되게 QDA보다는 되게 좋겠죠. 그쵸? 지금까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여러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로지스트 이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LDA 공부했고, QDA 공부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KNN 이장의 정보 합쳐가지고 그 성능을 좀 비교를 했어요. 아따 길다. 이게 이제 4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4장에 하면은 이제 뒤에 뒷부분에 랩 과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빠른 시일 내로 랩 과제를 한번 다 해서 그것도 같이 해보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여기 학회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되게 굉장히 긴데, 거기 학회에서 할 때는 뭐 다 아는 걸 다 빼고 할 거니까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업로드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이제 5장 올리겠습니다. 리셋.